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삶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 헌신의 시간을 지나온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 허리와 무릎의 불편함, 그리고 쉽게 말하지 못한 만성 통증 등 다양한 통증으로 일상 속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통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목에 이런데 막 가리 끼고 이상하게 막 안 좋더라고. 그냥 숨을 못 쉬고 호흡을 없고 못 견디죠. 표현할 수 없이 못 견디죠. 그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있으면은 긴장이 돼서 그러는지 자꾸 뭐 기침도 많이 나오고 가래도 많이 나오고.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던 기침,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겼던 숨찬 증상.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시작일 수 있는데요. 특히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가 반복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폐는 이미 우리 몸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흡기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일상의 호흡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폐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송승헌 실장과 함께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폐 건강의 경고 신호와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침 가래가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 감기랑 호흡기 질환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3주 이상 기침 가래가 난다 하시면 그거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폐렴이나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도 보통 어디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침 가래 증상이 있다 아니면 뭐 검진해서 발견되거나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통 이제 증상이 오래되시면 호흡기 내과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거고요. 감기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 하시는데 감기는 보통 2, 3주면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호흡곤란도 단순 감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증상이 오래된다 하시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서 감기가 아닌 폐렴이나 폐암이나 혹시나 다른 질환이 없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기다 했을 때는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약들을 쓰고 보는데, 혹시나 진짜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폐렴이 있다 하면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폐렴의 정도에 따라서 입원 치료나 심할 경우는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증상이 오래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흡입기라든지 약을 사용하면서 또 호흡기 질환을 관리하게 되고, 폐 자체에 폐섬유증이나 폐암이나 다른 또 큰 병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병동의 아침. 밤사이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호사들은 컴퓨터 앞에서 진료 기록과 검사 수치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더욱 세심한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최종목 할아버지도 이곳에 입원 중인 환자인데요. 오랜 시간 폐섬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며 집에서도 산소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폐렴이 겹치면서 기침과 호흡 곤란이 심해졌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오를 만큼 폐 기능은 더 약해진 상태인데요. 호흡기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기침이 갑자기 많이 나더라고요. 기침이 나는데 일반 기침이 아니고 귀에서 나는 기침 비슷하게 이게 한 15번 정도 지속돼가지고 마른 기침이 난다고요. 엎어져서 기침이 나서 안 돼요. 발이 너무 기침 나는 게 힘들기 뭐 숨을 못 쉬고 호흡이 없고 못 견디죠. 표현할 수 없이 못 견디죠. 최종목님, 좀 밤사이 좀 어떠셨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스님도 뭐 네. 안 아프니까요. 저희가 숨차고 더 기침 가래나고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예. 기침 저희가 약이 들어가곤 있는데 기침 어제 잘 주무셨어요? 어때요? 어제 엎드리면 네. 잡니다. 엎드리고 하면서 잘 자고 다행히 예. 괜찮았다 그죠? 네. 숨 차는 것도 지금 산소 많이 줄였거든요. 줄이고 더 차고 힘들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스님 옷이 오면은 몸만 편안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예. 또 내일 검사 결과 보고 약 조절할 거나 또 많이 좋으시면 퇴원 계획도 잡고 그렇게 해볼게요. 평소에 짜증도 많이 내가는데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네. 그래도 잘 챙겨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목 환자분은 이제 조금만 계단을 오르거나 해도 숨이 차고 기침이 수개월간 지속된다 하셔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진행하니까 특발성 폐섬유증, 간질성 폐질환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외래를 보고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중에 갑자기 이제 호흡 곤란이 악화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폐렴에 의한 급성 악화로 확인이 되어서 입원해서 지금 입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폐섬유증처럼 폐 기능이 이미 약해진 환자에게 폐렴은 단순한 감염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염증만 생겨도 호흡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폐렴은 폐섬유증 환자에게 급격한 악화로 진행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섬유증은 폐포랑 폐포 사이질, 간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흉터랑 염증이 반복되면서 섬유화가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폐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제 그 나빠지는 질환을 통칭해서 보통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데, 간질성 폐질환에서 가장 이제 그 빈도를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에서 특발성이란 말은 이제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고령의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는 섬유증이라고 하는 게 폐 악화를 최대한 서서히 진행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미 생긴 섬유화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데 천천히 진행하도록 항섬유제를 복용할 수는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 약을 먹으면 이제 폐가 좋아지나요 하고 기대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더 좋아지게 하는 건 어렵고 진행을 조금 천천히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기랑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고령의 노인 환자에서는 열이 안 나거나 그냥 식욕이 없다 이렇게 오셨는데도 폐렴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에서 폐렴이 생기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환자분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많이 증상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폐렴이 없는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겠습니다. 폐섬유증으로 폐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스스로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찰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행동만으로도 호흡이 가빠지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소 치료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해 환자의 호흡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필요한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전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보통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그리고 폐렴, 간질성 폐질환, 폐암 같이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산소 치료
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숨이 찰 정도로 이제 폐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경우에는 산소 처방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택 산소를 시행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코로 산소 공급하는 것부터 조금 더 높여서 고류량 산소를 공급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COPD 환자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산소 농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의료진의 지시에 맞춰서 이제 산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재택 산소 치료뿐만 아니라 휴대용 산소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거나 외출하시고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병을 앓고 있지만도 내가 처음 듣는 병입니다. 처음 듣는 병이고 고칠 수 없다 하더라고요. 만성이 돼가지고 고칠 수 없고, 이건 뭐 꾸준히 관리하는 걸로 우리 과장님 보시죠. 원래 내가 사회복지 행정사입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사고, 이제 일하겠습니까? 이제는 그저 소일이나 하는 거지. 수개월째 멈추지 않는 콧물과 기침으로 이태용 할아버지의 일상은 어느새 끊임없는 가래와의 사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가래 끓는 소리가 계속되고 기침이 반복되면서 호흡까지 불편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목에 이런데 가리 끼고 혹 이상하게 막 안 좋더라고. 그냥 호흡기 가서 진찰 받아보라고. 그래서 여기 왔어. 낮에도 아무 때나 그래.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이거는 안 된다고 사진도 찍어보고 늘 그랬었어.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또 사진 또 찍었어. 또 놀랬지. 나도 깜짝 놀랬지. 그건 생각지도 않는 병인데, 그래 여기는 뭐큰 심하진 않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늘 약 사다 먹고 여기 사진만 계속 CD 찍고 이렇게 하고 지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냈었어요. 숨차고 기침 가래 더 나고 불편하신 거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어머니한테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지금 가서 지금. 지금도 잠겨 있다 그죠?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제 일반 병원에 갔었어. 급해가지고. 약도 먹고 하셨네요. 주사 맞고 약 맞고 약 먹고 그랬어.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렁그렁하신데. 목이 나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천식이 있고 하시면은요 계속 기침 가래 나고 반복되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폐에 문제 없는지 저희가 고엽제라든지 이런 거 노출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보는데. 네, 검사 받아봐요.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작년 검사랑 2026년도 오늘 검사랑 비교해서 혹시나 폐암이나 폐렴이나 폐결핵 같은 거 다른 큰 문제 없는지 비교했을 때는 이전 검사랑 큰 문제는 지금 생긴 건 없어요. 근데 요 기관지 안 좋은 거 천식 때문에 또 감기 걸리고 하셔가지고 급성 악화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또 폐기능 검사 한번 하긴해서 제가 폐기능이 많이 떨어졌으면 또 흡입기 원래 지금 많이 괜찮고 해서 안 쓰고 계셨는데 조금 쓰고 할지 그것까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진 어떻습니까? 오늘 사진은 다행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희가 작년 거랑 다행이다. 오늘 거랑 비교해서 폐렴 생기고 나쁜 건 안 보이세요. 폐기능 검사도 한번 봅시다. 오늘 처방에도 안 그래도 오셨으니까. 네. 오늘 하라고. 네, 하고 오시면 흡입기 다시 쓸지 결정할게요. 끊어줬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보통 환자분들 중에 나는 감기를 자주 한다, 감기를 달고 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 감기가 아니라 천식 때문에 특정 계절에 반복되거나 그러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기침이나 뭐 보호자분이 봤을 때 환자분이 많이 쌕쌕거린다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했고 내원해서 검사해보니까 이제 폐기능 검사상에서 천식에 합당한 소견이 보여져서 저희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천식은 기도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숨길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찬 공기나 먼지, 감염 같은 자극에도 기침이 오래 이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원인에 맞는 치료가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은 자기는 감기가 걸리면 오래 간다, 환절기가 되면 감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천식에 의해서 급성악화나 천식에 의한 증상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천식은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폐기능 검사상에서 이제 숨쉬는 길 기관지가 좁아져 있다는 거를 폐기능으로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서 맞춰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천식의 치료의 가장 이제 중요한 목표는 증상만 조절하고 기침 증상만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흡입기를 써서 천식 같은 경우는 만성 기관지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염증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반복하는 거를 흡입기를 통해서 숨쉬는 길 염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기관지 확장 그 제도 보통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숨쉬는 거를 도와주고 하는 치료를 보통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알러지 원인 이제 악화 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담배 연기, 꽃가루, 동물털, 찬 공기 이런 환경 요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피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용 할아버지는 현재 호흡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폐 기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폐 기능 검사는 숨을 얼마나 깊게 들이마시고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내쉴 수 있는지를 확인해 기도가 좁아진 정도와 폐의 기능을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천식 환자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기침이나 가래 증상만으로는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 호흡의 흐름을 수치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방 시행한 폐기능 검사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폐기능 검사는 저희가 폐활량이 이 나이대 키 몸무게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저희가 점수를 내거든요. 점수를 보니까 이번에는 83점, 82점 정도로 100% 유지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셨어요. 떨어졌어. 네, 아마 지금 감기가 걸리고 하시면서 네, 조금 폐기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숨차고 그러진 않으세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오니 감기가 있어서 그런 건 모르지만 네. 그냥 너무 목이 깝깝하고 괴롭는 거라. 네, 그 갑갑한 게 천식이 숨쉬는 길이 좁아져서 깝깝하고 한 거거든요. 흡입기가 숨쉬는 길을 넓혀주고 염증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겠네. 나는 감기에서 그거 하면 안 된 줄 알고 안 했지 또. 감기 이렇게 나빠지는 게 천식이 나빠져서 그런 거라서 그거를 규칙적으로 잘 쓰시면 잘 알았네. 나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잘 쓰시면 아마 숨차고 기침 가래 나고 답답하고 한 거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잘 유지해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잘 쓰고 오세요. 예, 그래 또 그거는 한번 처방해 가야 됐다. 처방, 저희가 남아있는 거 잘 쓰시고 다음에 처방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달라졌지. 전체 기침이 잘 안 나오니까 그게 좋은 거지. 안 그래? 다른 건 뭐 필요 있어야 돼. 기침할 때는 집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라. 내가 지쳐서 하면 시끄러워서. 이제 기침만 하니까 많이 안 하니까 세상 좋아요. 예. 최근 잦은 감기와 가래 증상이 심해 병원을 찾은 박용희 아버님. 과거 코로나 감염 이후 기침과 가래가 반복되고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숨이 답답하고 가래가 끓는 느낌이 잦아지면서 일상에서도 불편함이 커졌다는 박용희 아버님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기침도 이제 자주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있으면은 긴장이 돼서 그러는지 자꾸 뭐 기침도 많이 나오고 가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가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문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호흡기 내과까지 왔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이제 여기서 해보니까 무슨 천식기도 있고 뭐 알레르기성 뭐 비염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약을 복용을 하고 주사를 맞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냥 뭐 크게 차도가 나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그대로 지냈습니다. 나빠지는 거 없이 잘 지내셨다, 그죠? 감기 걸리거나 더 숨차거나. 감기가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그러는지 자꾸 더웠다 추웠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있을 때마다 이제 콜데오는 자주 먹습니다. 아, 네. 기침 날 때는 타이레놀하고. 좀 약 먹고 하셨다. 그죠? 네. 제가 오늘 CT 찍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2025년도 작년 사진이고 이게 2026년도 올해 사진이거든요. 네. 검사 확인했을 때는 예전에 결핵 있고 반응이라고 해서 흉터 있는 거 말고는 네. 새로 큰 폐렴이나 큰 결핵 같은 거, 폐암 같은 거 나쁜 거 생긴 거는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폐기능 검사도 예전 검사랑 비교해서 지금 점수 잘 유지하고 계셔서 지금처럼 관리 잘 하신다면은 큰 걱정 안 하고 지금 흡입기 잘 쓰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 좋으니까 지금 네. 약제 잘 유지하면서 경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숨차나 보다 하고 보통 호흡곤란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엔 제일 많은데요. 박용희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호흡곤란이랑 기침 가래가 오래 지속된다 하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COPD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거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력이 있거나 분진이나 이제 먼지 같은 거에 오래 노출되신 분들이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침 가래 증상이 있고 그리고 호흡 곤란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감기가 걸리면서 이제 폐 기능이 떨어진 걸 알게 되고 검사를 하고 하면서 저희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고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제일 중요한 치료는 흡입 약물 치료여서 기관제 확장제를 처방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고, 흡입기를 사용하면서 사실 폐 기능이 완전히 좋아지고 숨이 안 찰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요. 이제 저희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고 숨이 더 차고 나빠지는 거를 조금 다 나빠지지 않게 또 숨차고 하는 거 증상을 조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뭐 그렇게 뭐 운동을 했던 게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는데 요즘은 그 신경 써가지고 걷기는 하루에 한 7,000보 정도는 걷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관리하는 거는 뭐 그 정도뿐이고 그 나머지는 보건병원 와서 이제 뭐 각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것이 이제 나에 대한 최대한도의 배려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폐기능 검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쉽게 이제 폐 건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국가건강검진도 잘 챙겨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진료실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호흡기 좋은 음식이 무엇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좋은 공기를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이제 그 예보되는 날은 외부 활동을 피한다든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알러지 같은 걸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탄 음식을 몸에 안 좋다고 안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작 폐가 직접 들이마시는 이제 담배 연기나 조리 연기 같은 각종 연기는 탄 공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폐는 이제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장기인 만큼 음식만큼이나 어떤 공기를 잘 마시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늦게 발견할수록 위험하지만 일찍 알아차리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건강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폐 건강, 이제는 지나치지 말고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화하는 우리의 몸.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은 오래 남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며 피부와 관절의 회복도 더뎌지는데요. 이러한 노화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네 여기가 왜 이래 많이 비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신경 쓰이기도 했었고, 미간주름 이게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진하게 잡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 부분. 온몸의 관절의 통증이 매일매일 위치를 바꿔가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었거든요. 또 산부인과 쪽 염증 질환도 자주 걸렸었어요. 우리 몸은 매 순간 스스로를 고치고 재생합니다. 하지만 노화와 질병은 이 자가 치유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리는데요. 최근 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치료를 넘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몸의 회복력을 깨우는 재생의학에 대해 주용민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노화라든지 만성염증, 스트레스, 각종 질환 등이 반복이 되다 보면 그 회복력이 점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생의학은 세포, 성장인자, 혈액 성분, 조직 재생의 원리 등을 활용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은 단순히 특정 질환 환자만이 아니라 탈모라든지 피부 노화, 만성 통증, 관절 기능의 저하처럼 우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진 다양한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가 현재 나타나는 증상 자체를 줄이거나 보완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재생의학은 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함께 바라보려 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증 치료라면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회복되는 환경이라든지 염증 상태를 함께 고려하고 항노화 역시 겉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나 조직의 회복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성장인자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PRP 치료가 있고 골수 유래 성분을 활용하는 비맥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 재생 관련된 세포와 성장인자를 분리하는 자가지방을 활용한 SVF 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지방이라든지 조직 재생 원리를 함께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치료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라든지 조직의 특성, 회복의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것입니다. 5월의 아침 햇살이 비치는 금요일 아침, 황지민 씨가 집을 나섭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회복지사인 지민 씨. 늘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던 그에게 진행성 탈모는 말 못할 고민이었는데요. 일상생활 하면서 저는 뭐 그냥 별로 크게 안 느꼈는데 주변에서 이제 네 이제 옛날이랑 다르다. 계단 내려갈 때 이제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네 여기가 왜 이래 많이 비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많이 신경 쓰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머리 빠지는 양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머리 숱만 자르러 미용실 다녔었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네.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갔을 때 이제 아빠 머리가 없으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뭐 결혼식이나 가고 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안 되죠. 머리 만지고 이런 게 아예 안 됐으니까. 오전 업무를 잠시 뒤로 하고 병원 갈 준비를 하는데요. 꾸준한 치료로 지민 씨는 조금씩 달라진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모낭 재생 치료로 지민 씨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두피 상태와 모발 밀도가 호전되면서 위축됐던 마음에도 다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술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치료를 알아봤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내 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엄청 마음에 와닿았고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생 치료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피 속 환경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발 확대경과 첨단 모발 촬영 장비를 통해 모낭의 활성도와 세포의 배열 상태를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정밀하게 추적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해진 모근의 자생력과 필요한 재생세포의 양을 완벽하게 계산해냅니다. 지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뒤에 혹시 모발 상태가 좀 샴푸하고 나서 더 빠지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으시죠? 네, 전혀 예, 없었어요. 잘 지내시고. 네. 예, 그대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 네. 지금 모발도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이제 굵어지시기도 하시고, 네. 이제 확대경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고, 요렇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가르마 라인도 좁아지고, 볼륨 자체가 벌써 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시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 먹는 약 잘 드셔주시면서, 어쨌든 오늘 이제 주사 들어가는 거는 지방줄기세포는 얕은 층에 주사가 들어가고, 네. 또 우리 지방 조직은 조금 더 깊은 조직에, 그러니까 우리 화분의 식물을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양제도 주고 물도 주고 하지만, 흙 자체를 또 좋은 흙을 갖다가 또 좀 안 좋은 흙은 걷어내고 좋은 흙을 갖다가 직접 이식을 해준다. 네. 그렇게 오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은 이제 복부 초음파해서 지방층 두께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절차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동하실게요. 네. 예. 황지민님은 탈모 때문에 이제 고민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에는 정수리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모발 밀도가 많이 감소를 한 상태였고 두피도 좀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떨어지는 진행성 탈모 양상을 보였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심리적으로 좀 위축감을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모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PRP 기반의 재생치료와 모낭 성장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두피 상태와 어떤 모발 반응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이어갔고, 오늘은 보다 이제 적극적인 재생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가 지방을 활용한 SVF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탈모 치료가 단순히 빠지는 속도를 늦춘다든지 현재 모발을 유지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재생의학은 두피와 모낭에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안의 혈류라든지 염증 환경, 성장인자, 세포 간의 신호 같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약해진 모낭의 회복력을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방 흡입해야 되니까 요 두께 한번 보겠습니다. 두께, 예, 여유 있으십니다. 아랫배 위주로 그렇게 들어갈게요. 지방층의 두께가 여유가 있으시고, 나중에 요 제가 손 짚고 있는 여기 양쪽에서 이제 0.5cm씩 절개 들어가서 지방 흡입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환자분 황지민님 받으시는 시술의 이름은 자가 지방을 이용한 SVF라는 시술인데, 흔히 이제 지방줄기세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줄기세포가 포함된 지방 농축물을 주사를 하는 방식이고, 이제 지방 조직도 따로 이용을 하고 SVF 세포 성분도 같이 이제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층에다가는 지방 조직을 이식함으로써 우리가 화분을 기를 때 건강한 토양을 이식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포 성분은 얕은 층에 주사를 함으로써 이제 모낭의 어떤 재생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쓰기도 하고 사실 이제 같이 쓰기도 하는데, PRP는 우리가 혈액 농축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농축된 혈소판에서 각종 재생 성분과 유효 성분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낭 깊이에 주사를 했을 때 모낭을 자극함으로써 이제 모발의 어떤 생성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또 효과를 기대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황지민님 받으시는 자가지방을 이용한 SVF 시술을 받으시면 이제 이식된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성분이 분비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오늘 PRP 시술을 같이 이제 섞어서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지민 씨에게 진행될 치료는 SVF 시술과 PRP 주사를 함께 활용한 두피 재생 치료입니다. 먼저 주성분이 될 건강한 세포를 확보하기 위해 환자의 복부에서 소량의 지방 조직을 안전하게 흡입합니다. 추출된 지방 조직은 곧바로 특수 원심 분리기로 이동하는데요. 강한 회전력을 통해 순수 지방층과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핵심 세포층을 엄격하게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이후 지방 분리 과정이 이어집니다. 채취한 조직을 단계적으로 정제하면서 두피 재생에 필요한 세포 성분을 더 안정적으로 분리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PRP에는 성장인자가 포함돼 있어
모낭 주변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재생 성분은 가늘어진 모발과 약해진 모낭 주변에 주사 방식으로 주입되는데요. 두피에 직접 주사하는 과정은 모낭이 자리한 부위에 회복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사 시술이 끝난 뒤에는 레이저 관리를 통해 두피의 혈류와 회복 반응을 돕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가 지방을 활용한 SVF 시술이었고, 지방 덩어리는 지방 덩어리의 일부 줄기세포로 알려진 이제 SVF 성분을 섞어서 이제 두피의 좀 깊은 층에다가 묻어주는 시술을 한 거고, 얕은 층에다가는 세포 성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SVF를 주사를 했고,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시술 결과는 저희가 보통 모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이제 사진 확대경이나 사진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생 관리 하시면서 잘 경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세이드라고 알려진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기 몸살이나 관절 통증에 처방하는 성분인데, 그 아스피린 계열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성분의 약은 한 보름 정도는 최소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음주나 흡연 같은 건 당연히 좀 이렇게 스탑을 하셔야 되고, 산책이나 이런 건 상관없으신데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지나치게 혈관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냥 계단 내려갈 때도 이제 그냥 좀 자신감 있게 내려가고, 옛날에는 좀 가리고 다니거나 빨리 내려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냥 내려가고, 그 다음에 미용사 선생님이 엄청 좀 놀래세요. 머리 만졌을 때 이제 숱이 엄청 많다고, 머리 감길 때도 그렇고. 네. 이제 시술 받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흡연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탈모에. 그래서 이제 금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제 머리 감고 나서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임정혜 씨의 얼굴에 은은한 광채가 느껴집니다. 갱년기 후 급격히 찾아온 탄력 저하와 건조함은 3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해온 그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요. 하지만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는 방식 대신 선택한 재생세포 치료는 그녀의 피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여기 시력이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다 보니까 미간주름 이게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진하게 잡히는데 그냥 뭐 무시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뭐 외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나가면 다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 부분이. 줄기세포는 제가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하면서 자생력이 있는 그 본인의 뭐 골수나 이런 데서 채취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부작용 문제에서 제일 좀 선택을 한 게 컸고요. 제 몸에서 추출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강점이 많았었죠. 자, 임정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술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얼굴 좋으시네요. 예. 네, 덕분입니다. 예, 뭐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네. 예. 예전 사진하고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어쨌든 뭐 피부 톤이라든지 생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네. 어쨌든 뭐 다행이고,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셔야 되고,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거를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런 걸 놓치면 피부 관리나 시술을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그 피부 재생 관리 하시면서 수액도 좀 맞으시고, 네. 어쨌든 저희 관리실에서 그렇게 또 케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임정혜님은 갱년기가 지난 이후에 이제 피부 탄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면서 건조하기도 하고, 또 볼륨이 좀 이제 꺼지면서 안색도 변화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마와 팔자 부위 볼륨 감소로 피부가 얇아지고 힘이 떨어진 느낌을 많이 호소하셨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쉽게 지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좌측 사진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사진이거든요. 갱년기는 피부 노화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시기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피부를 지탱하던 콜라겐과 수분,
혈류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피부를 유지하는 콜라겐이라든지 수분, 혈류 환경이 동시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름이 생기는 수준이 아니고 피부 자체의 회복 속도와 재생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거나 탄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도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 장벽의 기능이라든지 회복력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 기능 저하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피부 재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혈액이죠, PRP 치료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피부 상태와 반응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생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마지막에는 자가지방을 활용한 SVF 시술과 미세지방 이식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강한 자극보다는 자연스럽게 피부의 컨디션과 탄력을 회복하는 방향을 원하셨기 때문에 재생의학적 접근이 맞는 경우였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생 관리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고 호르몬 변화가 찾아오면 피부는 수분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이 관리는 몸 안의 균형을 돕고 지친 피부의 순환과 회복 반응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보다 피부톤이 굉장히 밝아져 있다는 거에 사실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속건조라고 이렇게 피부 진피속까지 이렇게 약간 건조한 게 나이가 들면은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잡아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는 자동으로 많이 없어졌죠. 그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계속 일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본인의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면서 원장님께 좀 많이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원 강사로 일하는 김현지 씨에게 하루의 대부분은 서서 말하고 학생들 사이를 오가며 움직이는 시간인데요. 둘째 출산 이후 시작된 원인 모를 관절 통증은 특히 양쪽 무릎에 집중되며 그 평범한 일상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출산 후에 온몸의 관절의 통증이 매일매일 위치를 바꿔가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었거든요. 또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었는지 잦은 감기는 물론이고 독감, 또 산부인과 쪽 염증 질환도 자주 걸렸었어요. 제가 몸이 아픈 상태로 살림도 살고 육아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말을 한마디 할 때 늘 좀 화가 나 있었고, 그리고 불안해지면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좀 우울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자, 현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경과 보러 오셨는데 네.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원장님 좀 예. 신기해요. 신기하다. 네, 예. 제가 무릎이 한 3, 4개월 정도는 좀 아팠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왜 안 아프지? 괜찮죠.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안 아프니까 너무 살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어쨌든 네. 지금 현지님 예전에 이제 혈액 검사한 걸 봐도 전반적으로 우리 면역을 보는 수치 중에 하나가 우리 NK 세포 활성도라는 검사가 있는데 지금 91 보이시죠? 어쨌든 이 기준으로 5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100도 안 되는 수치 정도로 사실 처음에 오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쪽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그동안에 이제 혈액 시술도 2번 하시고 또 지방 시술까지 하시면서 이제 면역 지표가 이제 좋아지신 거죠. 이런 부분하고도 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또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뭐 바이러스를 다 이겨냈다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감기 어떤 감염이나 이런 건 항상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잠깐 대기하셨다가 우리 수액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현지님께서는 환자 둘째를 출산하신 이후로 특별하게 뭐 외상을 입거나 원인이 없는데도 관절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통증이 좀 있었는데 몸 상태에 따라서 통증 부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피로감이라든지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드셔가지고 통증이 지속되면서 신체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피로감도 큰 상태였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신체의 장기적인 면역과 호르몬 불균형을 남기는데요. 특정 부위의 문제라기보다 몸 전반의 회복력이 저하된 상태로 이런 경우 국소치료보다 전신 면역 환경 자체를 조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김현지님은 단순히 특정 관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이후에 전반적인 회복력이 저하되고 만성 염증이라든지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신 회복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고, 초기에는 PRP 기반의 정맥 치료를 통해서 회복 신호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과를 보면서 자가지방을 활용한 SVF 정맥 치료를 병행했고, 치료 이후에는 통증 빈도라든지 강도가 감소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감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우리 몸은 원래 손상이나 염증이 생기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라든지 스트레스, 노화 같은 여러 요인이 겹치면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회복이 늦어지고 만성적인 염증 환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재생치료는 단순히 통증 부위만 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몸 안의 회복 환경과 면역 균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특히 PRP라든지 자가지방을 활용한 SVF에는 다양한 성장 인자와 재생 관련 신호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 조직의 회복 환경 개선과 염증 조절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게 통증의 정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뭐 앉았다 일어나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할 때에도 통증을 거의 못 느끼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느끼고 면역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운동도 좀 마음껏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안 아프다 보니까 일에 대한 욕심도 더 많아져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도 다니고 제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시술을 조금 더 받고 싶어요. 노화나 만성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회복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치료라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돕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게 치료를 반복하기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화와 통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얼마나 일찍 살피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